오늘은 사람을 만날 때 꼭 꺼내야 할 단 한마디, 그 말을 통해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나눌 이 한마디들,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꺼낸다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할 때 대부분 밥 먹었어? 뭐 해? 정도로 끝나죠. 그보다 훨씬 좋은 질문이 있어요. 바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 새로 온 팀원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금세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 한마디를 건넸더니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또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고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누군가를 만나면 겉도는 인사말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둘째,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사 준비 중인 친구에게 그 말을 건넸더니 감동받아 아직까지도 고맙다고 한다고 해요. 또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 준비 중일 때 그 한마디 덕분에 둘 사이가 확 가까워졌대요. 마지막으로 모임 준비 중이던 친구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더니 책임감 혼자 짊어진 부담이 확 줄었다며 고마워했대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거나 뭔가 바쁘게 움직일 때 먼저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의 상대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셋째, 고맙습니다는 사람 마음에 남는 향기입니다. 감사는 공짜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택배기사님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그 이후부터 항상 인사도 따뜻하게 해주시더래요. 또 친구가 준 작은 선물에 정말 고마워했더니 그 친구가 감동해서 더 자주 연락하게 됐고요.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웃으며 대화하게 되면서 친근한 사이가 됐다는 분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꼭 고맙습니다를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남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넷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는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척보다는 모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보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일 맡았을 때 그 말로 시작하니까 오히려 상사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대요. 또 동호회에 처음 간 날 그 말을 하니 선배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줬다고 해요. 수업 내용을 모를 때 친구에게 그 말했더니 공부 파트너가 되어줬다는 얘기도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존심보다 솔직함이 더 중요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라고 시작해보세요.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다섯째, 그 얘기 더 듣고 싶어요는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 얘기할 때 그 말을 해줬더니 밤새 이야기꽃이 피었대요. 부모님 옛날 이야기에 그렇게 말했더니 말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회사 동료가 아이디어 발표할 때 그 말을 해줬더니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더 듣고 싶어요라는 말로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깊은 대화를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당신 덕분이에요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기여를 인정하면 그 사람 마음에 평생 남아요.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서 당신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평생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자녀에게 너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해 했더니 아이 눈이 반짝였고요. 결혼식장에서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더니 눈물까지 글썽였다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당신 덕분이에요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일곱째, 그건 제 실수예요는 관계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실수했을 때 핑계 대신 솔직함이 더 신뢰를 줘요. 예를 들면 보고서에 실수했을 때 그 말을 했더니 상사가 오히려 괜찮다고 넘겨줬대요. 가족과 말다툼했을 때 그건 내 실수였어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금세 누그러졌고요. 친구와의 약속을 잊었을 때 그 말을 하자 오히려 친구가 더 이해해줬다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실수했을 땐 감추지 말고 그건 제 실수예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여덟째,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는 진짜 공감입니다. 말로만 이해해요보다 직접 그 입장이 되어보겠다는 말이 훨씬 진정성 있죠. 예를 들어 부모님과 의견 차이 날 때 그렇게 말하니 감정이 가라앉고 서로 대화가 가능해졌대요. 회사 회의 중 의견 충돌 있을 때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요. 부부싸움 중에도 그 말이 대화를 살렸다는 이야기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감정이 부딪히는 순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상대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홉째,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는 안심을 주는 말입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불편해할 때 이보다 따뜻한 말은 없어요. 예를 들면 시험 망친 조카에게 그 말을 해줬더니 기운을 차렸대요. 늦게 온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더니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더 느꼈고요. 배달 기사님이 실수했을 때 그 말을 해줬더니 정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상대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라고 너그럽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열째, 그게 참 멋지네요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 바꾼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더니 하루 종일 기분 좋았다고 해요. 발표 잘한 동료에게 그 말을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고요. 손수 만든 공예 작품을 칭찬해줬더니 상대방이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워했대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좋은 점이 보이면 아끼지 말고 그게 참 멋지네요라고 칭찬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그건 제 실수예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말 같지만 진심을 담아 건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게 결국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오늘 이 중에 단 한마디라도 써보시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따뜻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